안녕하세요. 저는 사족보행제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지우 메이커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로봇에 그렇게 관심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주로 막 전기전자 관련된 것을 취미로 만들다가 결정적으로 2016년에 이 영상을 보고서 로봇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준 로봇을 보게 되면서 저도 이런 로봇을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키네마틱스라는 게 기구학이라고 하죠. 기구학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로봇의 기구를 설계하기 위한 이 메카니컬 디자인이라는 기구 설계, 3D CAD를 또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그 제어 이론에 관한 것을 좀 공부하게 됐고, 사실 이게 지금 말하기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그 당시 제가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서 2년 정도 많이 이걸로 고생을 하고 이것 때문에 수학 공부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2019년 메이크업 페어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카메라를 이용해서 QR코드를 인식해서 블록을 집어서 이렇게 2층 탑을 쌓는 델타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뭔가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종으로 목표로 하던 사족보행 로봇을 한번 처음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때는 사실 뭐 보행 로봇의 로코모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기존 알고 있던 되게 지구학을 풀어서 움직이는 굉장히 정적인 동작으로 변화했었는데, 걷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노력을 많이 해서 걸을 수 있게는 만들었는데, 지금 이 로봇이 걷는 방식이 트롯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대각선에 있는 발을 짝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보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특성상 로봇이 순간적으로 발을 두 개만으로 땅을 지지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굉장히 스테이블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서 아주 작은 외란에도 쉽게 넘어지게 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제어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딱 저 시기부터 이 로멜라 연구소에서도 그렇고 여러 로봇 연구소에서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이 액추에이터가 베어 액추에이터라는 것인데,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주변 환경과 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면 좀 더 다이나믹하고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의 로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액추에이터는 아직 제품화가 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서칭을 하고 논문을 좀 찾아본 결과 좀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액추에이터를 이제 제어하는 보드를 설계를 하고 CAD로 직접 모터까지 디자인을 해서 이게 3D 프린터로 다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데모 영상이 있는데, 이제 오른쪽 영상은 이 모터가 내는 힘을 바꿔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힘으로 반발하냐라는 개수를 이제 스프링 개수라고 하는데, 그 스프링 개수를 이제 순차적으로 변화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스프링 개수가 바뀔 때마다 이 손으로 잡아당겼을 때 감싸는 속도가 달라지죠. 그리고 왼쪽 영상은 이제 이 축이 가지는 가상의 관성 모멘트를 변하는 건데요. 망치로 쳤을 때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관성 모멘트를 좀 무겁게 변환을 하니까 좀 더 무겁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런 로봇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이 액추에이터 개발을 어느 정도 완료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인 이 보행 로봇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많이 서칭을 해보게 됐는데, 일단은 이것은 저 모터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명한 연구실의 그 폴리케이션을 찾아보던 중에 MIT 미니치타를 만들려고 논문을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이해하기 쉽게. 그 논문을 보면서 찾은 답은 결국은 MPC라는 컨트롤 방식이었는데, 이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직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어디를 짚을 건지를 판단하는데, 더 상위 지역에서 커맨드한 로봇의 속도하고 현재 로봇의 속도하고의 차이를 이용해서 어디를 짚을 것인지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세게 짚을 것이냐는 앞서 설명했듯이 NPC라는 제어기를 사용해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NPC라는 제어기는 이제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해지지만, 되게 간단한 말로 설명하면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최고의 결과를 이루게 해주는 제어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하면, 이 제어하는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의 이 동역한 모델을 사용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제어기를 설계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의 모델은 너무나도 복잡해서 이렇게 해가 컴플렉스하게 수렴하지가 않아요. 푸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림에 보다시피 여러 개의 미니마가 존재하거든요. 이제 옵티마이저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컴플렉스 문제가 아니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게 적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 이 논컴플렉스에서는 그래프가 아래로 이렇게 뻗어 있는 모양의 두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로컬 미니멈이라고 하고, 제일 낮은 곳에 있는 것을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하거든요. NPC를
이것을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로컬 미니마를 없애야 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모델을 단순화를 하여 로봇의 다이나믹스에서 몸통을 제외한 다리의 질량을 제거하고 몸통의 롤과 피치의 각도와 그 각의 각속도가 매우 작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컨벡스 최적화 문제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로컬 미니마가 다 사라지면서 이 글로벌 미니멈 하나가 남게 되면서 이 컨벡스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게 돼요. 이제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쉽게 설명하면 드론을 제어할 때 드론의 프로펠러가 일반적으로 역추진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프로펠러가 낼 수 있는 힘은 항상 양수예요. 그래서 드론을 제어한다고 할 때 프로펠러의 힘을 양수로 제한하는 것, 음수가 될 수 없게 하는 것이 프로그램에서의 제약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고요. 컨벡스 문제에서 이제 제약 조건이 붙게 되면 이 쿼드라틱 프로그램이라는 문제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것은 정형화된 문제로서 풀 수 있는 많은 해법이 존재해요.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도 없고요. 그래서 이 NPC를 구현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큐키 서버까지 만드는 건 너무 고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구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위에 사족백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 부가적인 제어들이 있는데 좀 센서 정보로 정확한 상태, 로봇의 상태를 추정하기 위한 칼만 트리터가 있고 보행을 위한 다리의 구체적인 궤적을 만들어내는 궤적 생성기하고 로봇의 그 걷는 걸음걸이를 만들어내는 게이트 제어기하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주어진 발끝 궤적과 NPC가 풀어낸 그 힘을 추종하는 그 각 관절을 제어하는 다리 제어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뮬레이션에서 검증해보기 위해 이 로스에서 구현하게 됐는데요. 모든 사족보행 로봇의 컨트롤러를 로스 패키지로 구현을 해서 어디서나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었고 사족보행 로봇은 이제 파이블릿에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로스가 가지는 이 장점이란 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아주 쉽게 동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그래프와 같이 크게 C++와 파이썬 두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구성했고요. 파이썬은 이제 파이블릿을 이용해서 사족백 로봇을 시뮬레이션하는 노드이고 이제 C++를 이용해서 짠 노드는 사족백 로봇의 모든 제어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로스 패키지를 이용해서 각 다리당 3자여도를 가지는 어떠한 사족백 로봇이든 이 로봇이 가지는 파라미터만 안다면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는 유니트리 로보틱스사의 A1이라는 로봇의 모델을 사용했어요. 이 모델은 깃허브에 공개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리적 파라미터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와 가까운 시뮬레이션이 가능했어요. 첫 번째 영상은 이제 단순히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로봇의 몸만을 기울여 본 것이고요.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먼저 구현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이게 주어진 로봇의 각도에 따라서 각 다리가 내는 힘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정해진 모션을 따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이제 보행을 구현해 본 건데요. 잘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공이 날아와서 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시 보행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 이 로봇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를 한번 내는 건데요. 아까하고는 걸음걸이가 좀 다르죠. 앞쪽 발 두 개하고 뒤쪽 발 두 개를 쌍으로 움직이면서 최대 2m/s의 속도를 달성했고요. 오른쪽 영상은 걸음걸이를 또다시 좀 더 바꿔봐도 모든 발이 동시에 움직이게 점프를 하면서 움직이게 제어를 해본 거예요. 같은 제어기로 어떠한 걸음걸이든지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개발 초기에 찍은 영상이라 로봇 모델이 좀 다른데 험지에서 이 보행을 테스트해본 건데요. 비전 센서가 전혀 장착되어 있지 않는 로봇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다리로 환경을 느끼면서 넘어지지 않고 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후 계획은 어떠한 사족백 로봇이라도 손쉬운 그 셋업으로 사족백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이 로스 패키지를 개발하고 릴리즈할 거고요. 아직까진 릴리즈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슬램과의 결합으로 이 로봇의 자동 내비게이션과 환경을 인식해서 향상되는 투스텝 플래너를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스팟과 같은 로봇이 계단을 인식하고 올라가잖아요. 환경을 인식해서 그거에 맞게 발걸음을 내딛게 할 수 있는 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풀사이즈 사족백 로봇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스팟과 같은 크기의 사족백 로봇을 생각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하고 싶지만 작은 문제가 해결되면 풀사이즈 사족백 로봇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